사장은 처음이라 끊임없이 던지게 되는 질문들. 살아남고 싶은 사장을 위한 살아있는 인사이트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장소를 처음으로 또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는 대망의 날인데요. 네.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밝아진 것 같아요. 예, 제 방을 잃고 스튜디오를 얻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선생님 사무실인데 그러세요? 제가 갈아엎어버려서 제 가구 전부 다 사라지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음. 이 회의실을 사무실을 희생하시고 이렇게 네. 스튜디오로 희생까지는 아니고. 네.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또 첫 손님으로 오시게 된 게스트 사장님을 오늘 또 소개를 드릴 건데요. 네. 레인 리포트 브리티시. 브리티시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오민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여러 명의 사장님께서 게스트로 지원을 해주셨는데 네. 민정 대표님이 정말 사연을 열심히 적어주셔가지고 네. 꼭 한번 뵈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어떤 업종에서 어디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저는 연남동에 있는 그 디저트 카페고요. 네. 규모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좀 절실한 마음으로 사실 문을 두들렸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혹시 그 가게를 운영하신 지는 어느 정도 이제 되셨을까요? 딱 8개월 조금 이제 넘어가고 음. 죄송해요. 10개월입니다. 10개월 정도? 네. 1년이 아직 좀 안 네. 되셨네요. 네네. 그럼 어떻게 카페를 오픈하게 되셨어요? 사실은 제가 운영을 하려고 오픈을 했었던 건 아니고요. 네. 네, 원래 위탁 운영을 좀 맡기고 저는 원래 뒤에서 뒷짐지고 좀 편하게 음. 있으려고 목표는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네. 이게 일이라는 게 진행하다 보니 제 마음처럼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서 시작은 했는데 길이 참 험난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전에는 사업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 네. 이번에 처음으로 네, 원래는 바디 사장을 하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어떻게 네. 하다 보니 갑자기 네. 내가 사업을 그렇게. 책임져야 하는.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회의실에서 네. 잠깐 둘이서 얘기를 나누면서 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윤수빈 님이 이제 레이니포트 브리티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했었다, 네. 처음에.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방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보 사장?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사장은 처음이라의 컨셉에 딱 맞으신 분이 너무 지나치게 맞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랬었는데 꼼꼼하게 그 내용을 적어주셔가지고 오민정 대표님의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만 또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젯밤 몇 시에 보냈는지 아십니까? 거의 12시쯤에 아,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3시간 넘게 네.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네이버도 거의 모든 구역을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기 레이니포트 브리티시가 어떤 그 사업 관계가 있는지까지 다 파악했어요. 메뉴도 전부 다 봤고, 그 다음 메뉴 사진들도 보고, 그리고 층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다 보고 있고, 주차는 근처 연남 3 공영 주차장에 해야 하는 것도 알게 됐고. 거의 다녀오신 수준으로. 네. 지금 저는 레이니포트 브리티시의 직원이 됐어요. 네. 이런 기회가 진짜 네. 흔치 않거든요. 네. 그 건성건성 가자가 제 인생 모토가 됐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번 화가 10화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저희 라디오 진행하면서 선생님이 최장기간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준비. 장시간. 보통 네. 선생님 거의 30분. 30분? 솔직하게 얘기해. 네. 30분이면 솔루션이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뭐 인스타그램 라방도 지금 켜놨는데 들어오신 분들도 진지하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모든 얘기가 우리 사장님들은 업종이 다르건 상황이 다르건 같은 항목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용어를 어떻게 쓰고 어떤 방향성의 용어들을 써야 되는가 이런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찍어놨으니까 이야기를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또 이야기 나눌 내용들은 저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은 지금 경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다들 힘든 사장님들이 많으시고 특히나 초보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더 어려우실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서 얘기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쵸? 네. 이거를 고백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뭐 상호명까지 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12월 연말이었는데 최근에 이때도 굉장히 좀 부진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왜 매출이 이렇게 안 나올까요? 라고 고민을 하셨었고 이제 질문해줬던 내용이 노출이 좀 부족한 건가 아니면 포지셔닝이 좀 약한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 원래 처음이지만 네. 12월이 매출이 많이 나오는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말이니까. 있었어요. 네. 네. 저도 사실은 늘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출을 하는 입장이었고 했어서 12월에는 좀 뭔가 모임도 많고 네. 관계들도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해야 되고 그런 시기여서 사실 좀 적잖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인 좀 이슈도 있었고 그 덕분에 정말 거의 최하의 매출을 찍었어요. 연말인데. 네, 연말인데 네. 한 두 주를 첫째 주, 둘째 주를 정말 바닥을 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또 되게 아이러니한 건 저희 매장이 사실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룸으로 네, 룸으로 되어 네. 있어서요. 근데 예약이 크리스마스 당일은 거의 풀이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노출이 되게 부족해서 위치적인 핸디캡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손님이 안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예약이 이렇게 풀로 거의 풀로 차기는 쉽지 않지 않았을까? 네. 그럼 내가 지금 무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포지셔닝도 특별한 날에만 가야 되는 매장? 이런 매장은 네. 혹시 고객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닐까? 매장 규모가 혹시 몇 평 정도시죠? 지금 저희 베이커리 룸까지 해서 거의 한 100평 정도 됩니다. 100평 정도고 네. 층수가 평수는 이제 작은 한 층의 공간이 좀 작다 보니까요.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루프탑. 루프탑까지 따뜻하게 알고 하시고. 계시죠? 네, 그 삽에서 100평. 네. 이게 잘못하면 엄청 큰 가로로 가로 엄청 큰 100평이 아니고 이제 위로 100평 그러면 이제 네. 한 층은 한 20평 좀 안 되는 네, 안 정도라고 되죠. 생각하면 네. 될 것 네. 같고 룸 예약 같은 경우는 그러면 층마다 저희가 다르시나요? 사실 저희 매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가 영국 호텔 컨셉이에요. 그래서 1층은 그 컨시어지, 로비 그런 개념이고 그쪽에서 이제 주문을 하는 네. 공간이고요. 2, 3층은 그냥 일반 객실형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룸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룸은 아니고 그냥 룸 타입이고요. 그래서 뭐 201호, 305호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층에 6개의 룸이 있어서 2, 3층은 총 12개의 룸이 있고요. 네. 4층은 호텔에 가면 항상 있는 그 공용 라운지 공간이 자리 잡고 있고요. 5층은 호텔의 꽃이죠. 스위트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루프탑 있고요. 지하는 저희가 파티셔 분들이 생산을 하시는 베이커리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딱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꼭 찾다는 게 정말 네. 많은 수가 찾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네. 네, 그럼 선생님은 여기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을까요? 그 오늘 레이니포트 브리티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사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네. 이 레이니포트 브리티시가 레이니포트와 브리티시 브랜드가 두 가지 컨셉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레이니포트라는 사실 그 본점이 따로 있죠. 로열티를 지불하시고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지만 거기 성수, 그다음에 이태원, 여기는 이제 영국 호텔 분위기니까 브리티시 이렇게
뒤에 이름을 넣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지금은 겨울이라서 그 비가 오는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입구부터 비가 내리는,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도 비가 떨어지는 이런 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컨셉은 또 영국 호텔 컨셉으로 잡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당연히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저가 커피나 이런 커피만을 팔고 있는 일상의 카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멋을 담당하는 카페이고, 식당으로 비유하면 밥집이 아니라 맛집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우리가 브랜드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의 매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스토리와 컨셉,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행위와 거리, 그리고 역시나 고객 입장, 저는 이 세 가지로 대표님께서 해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답이라기보다는 조언을 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에 그래도 내가 사업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어도 12월은 연말 대목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셨는데, 여러 가지 뭐 국가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큰 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올해가 특히 그랬었죠. 네. 근데 이게 초보 브랜드, 그러니까 새로운 매장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감당하기 쉽지가 않죠. 여기서 특이사항은 뭐냐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는 그래도 예약이 풀로 오전부터 저녁까지 꽉 찼다라는 부분인 거죠. 여기서 이제 대표님이 좀 흔들리시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걸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약하는 사람들 위주로 타겟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념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고객분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집중 안 하시다가 왜 이날에 이렇게 집중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비교 경쟁력에 대한 부분과 선택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선택의 폭이 좁아진 거죠. 많은 사람이 나와버리니까. 네. 예를 들면 연남동이라는 곳에, 여기 연남동이 위치하고 있는데 많이 나와버리니까 연남동에서 내가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그 연남동에 이 카페들만을 이용하려고 오진 않으시잖아요. 그 데이트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카페는 어딜 가야 되지 하는데 예약제 카페가 있는 거고, 또 특별한 날이니까 예약 그 룸이 있고 이런 뭔가 괜찮다, 즉 기존에 방문하지 않았어도 여기 뭔가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죠. 그 부분에서는 경쟁 우위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평상시에는 다른 카페들이나 기타 시설보다는 비교 경쟁력에서 첫 인상이라고 해야 되나, 검색 결과 이런 부분들이 도드라지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경쟁력을, 우리가 첫 번째 경쟁력은 고객 입장에서 뭐가 있겠어요? 인지했을 때 다른 곳 가는 것보다 여기 가는 게 나아라는 부분이 확 이렇게 강하게 끌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대표님은 노출 문제와 포지셔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컨셉과 노출이라는 말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컨셉과 노출. 네, 이게 제 성격을 아시겠지만 묘하게 깐깐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노출과 포지셔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포지셔닝 대신 컨셉이라는 말을 쓰고 싶고, 그걸 더 앞에다 놓고 싶고, 그 다음 노출이라는 말을 뒤로 놓고 싶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노출을 했어도 컨셉이 잡혀있는 곳이 노출하는 것과 컨셉이 잡혀있지 않은 곳이 노출하는 것은 전환율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지금 레인리포트 브리티시가 외부적 시선으로, 고객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떤 컨셉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매력으로 보이고 있는가를 아는 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고, 그 부분에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컨셉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스토리라는 세 글자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면 레인리포트 브리티시를 줄여서 랩이라고 해도 될까요? 랩을 방문하신 분이 밖에 나가서 랩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할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야기거리가 건물의 외모일 수도 있고 내부일 수도 있는 거고 메뉴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여기만의 어떤 특이한 뭐 소품들이나 포토존이나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컨셉, 즉 하나의 주제를 가진 이야기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단 겨울이잖아요. 네. 겨울이면 밖에서는 우리가 입구에 원래 비 내리는 장치가 돼 있으시죠. 네. 봤더니 위에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려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빗물이 나와야 되는데 겨울에는 이제 얼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미끄러질 수 있죠. 매우 위험하다고. 매우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벌써 레인리포트에서 가장 특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 무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레인이 사라졌나요? 네, 레인이 사라졌죠. 호우주의보인데 비가 없어. 네. 이 상황인데 다행히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브리티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아쉬움이 생긴 거예요. 이 영국 호텔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상하는, 영국을 가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영국 호텔에 대한 개념을, 수빈님은 가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아,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 호텔은 아마 영화나 음. 어떤 잡지나 맞아요.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본 개념일 거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아 여기 영국이야 라고 느끼는 게 먼저겠지 영국 호텔이야 라고 느끼는 게 먼저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 외부에 미니 자동차 네, 미니는 이제 철거했어요. 아니요, 그거는 사실 저희 직원분 아, 중에 한 분이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 영국의 상징, 공중전화 박스, 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니언잭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은 비가 많이 오니까 여기 또 레인리포트잖아요. 검정 그 고무우산 같은 거 쫙 꽂아놨어요. 너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강렬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전할 때, 강렬한 것을 바탕으로 나머지를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꿰어나가거든요. 근데 이 강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컨셉의 스토리가 잡혀있지 않으면 제가 쓴 그대로 말씀드리면 첫 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우와! 효과는 물론이고 지속적인 거리 개발이 어려워진다 라고 제가 이거 나중에 드릴 건데 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레브를 봤을 때 레인 리포트 브리티시 연남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를 봤을 때 첫인상, 외관부터 내부까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고객들이 올리는 것까지 제가 계속 구석구석 다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가장 큰 덩어리로 얘기할 때 지나가면서 그 전화 부스 네. 보셨어요? 사진? 네.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네. 뭔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기다. 되게 이국적이다. 이게 뭔가 그 이국적이라는 게 그냥 낯선 시선이 아니라 이국적이지만 호감 가는 이국적인 게 뭐냐면 영국하면 떠올리는 몇 가지 상징물 중에 하나잖아요. 뭐 2층 버스라든지 이 빨간색의 상징물들이 있잖아요. 유니온잭과 같이 결부되어 있는 그게 일단 없으니까 우아라는 말까지는 안 나오는 거죠. 유니온잭도 심지어 블랙 앤 화이트예요. 그 전체적으로 모노톤으로 가는 거는 괜찮은데 임팩트적인 요소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느라고 고객이 인지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설계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아쉬운 점이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전체적인 블랙톤을 계속 시그니처로 고수하려고 하다 보니 계절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벤트를 준비할 때도 제한돼요. 맞습니다. 네, 이 컬러 톤을 계속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화사함을 입히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내부에 장식도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고집인데 지난 시간에 아타리 얘기할 때 고집 되게 중요하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취향이라는 게 없는 고집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구조물로 따지면 구조물에 뼈대를 넣은 상태인데 예를 들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테리어가 끝났는데 살림살이가 안 들어온 집 같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깔끔하게 잘 해놨어.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집주인이 자기 취향대로 꾸미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구를 뭘로 넣고 소품을 뭘로 넣고 그 부분이 이제 아쉬운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호텔에서 바라보는 비 오는 풍경 이게 사실 인위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살리려고 진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날이 풀리면 조금 더 그래도 도드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이 호우주의보 근데 호우주의보는 모르겠고 어쨌든 레인이야. 비 자체 내부에 들어가도 액자가 제가 알기로는 그 디지털 액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비가 내리는 액자 막 이런 거가 다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지금 고정적인 틀에 꽉 잡혀 있어요. 내가 새로운 변화나 뭔가를 더하는 거가 되게 조심스러운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비오는 카페다, 뭐 대형 카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차라리 브리티시를 더 강조했으면 좋겠고 이거를 스토리의 메인 주제로 잡아서 확장시켜 나가고 개발해 나가는 게 고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인상 깊은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남동 대형 카페라는 키워드보다 오히려 우리가 자꾸 고객한테 드리는 메뉴나 이런 거에 써있는 글귀들이 한 줄만 바뀌어도 좋겠다. 뭐 연남동에서 만나는 영국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했지만 비가 내리는 풍경을 우리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호텔 컨셉도 준비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여기에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우아 또는 낯선 이런 이국적인 이건 영국이라는 키워드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 마치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해리포터 이것처럼 뭔가 그런 이국적인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영국이라는 개념과 호텔이라는 개념으로 이 카페의 컨셉을 만들어 간다 한다면 스토리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틀만 있고 주제만 있고 네.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룸이 있잖아요. 근데 룸도 룸키를 꽂으면 조명이 들어와요.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네, 호텔 같은 느낌이니까. 네. 근데 룸마다 이름이 없어요. 음. 여기는 말 그대로 객실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소중한 어떤 체험의 공간, 경험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온 이 룸 이름은 뭐 예를 들면 히드로공항이야. 저쪽은 또 런던이야. 뭐 이런 식의 이름이 잡혀 있을 때 조금 더 각각의 컨셉의 이야기를 꾸며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고객 입장에서는 이 301호의 컨셉이 너무 좋았는데 302호가 계속 탐나. 왜냐면 보이잖아요. 또 옆에 방이 풍경이나, 옆에 네. 방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 보입니다. 저기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예를 들면. 뭐 저기도 가보고 싶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룸마다 다른 도시나 마을 상황의 컨셉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룸 이름이 있냐, 혹은 누구를 위한 룸이냐, 연인의 룸이냐, 아니면 어떤 모임, 우정의 룸이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된 비염심이 아주 킁킁거리네요. 여러분 두 분께 죄송한 게 아니라 이걸 들으시는 분들 이게 이제 컨셉이에요. 지금 레브 같은 경우는 그런 스토리를 꾸며나가기가 어려운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꽉 차여진 상태에서 이걸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리어는 끝난 집인데 주인의 취향이 반영이 안 돼 있어. 그럼 이건 채워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도 가능성? 네. 좋은 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내를 보시면 룸이 테이블 이것도 검정색이에요. 그 다음에 소파 이것도 검정색이에요. 여기에 어떤 컬러가 들어가 있는 영역이라 한다면 굳이 따지면 액자 뭐 바깥에 있는 외부의 액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따가 얘기 나오는데 카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보면 고객들이 카페의 메뉴 사진만 찍는 것들이 있어요. 찍을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 다음에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만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포토존이 아니라 그 월이 좋아서.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다 찍은 거, 나까지 포함해서.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나 여기서 찍어줘 여기서 찍어 포토존이 포토스팟이 탁탁탁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레브는 체험단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올린 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 그냥 메뉴 사진. 그게 제일 예쁘니까. 2단 디저트 이게 너무 예쁘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올리시더라고요. 노출에 대해서 이제 컨셉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노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쁜 영국식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출도 사업을 하시니까 이제 전략을 하셔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노출이 있어요. 유동 노출, 검색 노출, 알고리즘 노출이 있어요. 알고리즘 노출은 이제 요즘 시대에 반영된 건데 예전에 알고리즘 노출이 아니라 미디어 노출 뭐 이런 거였어요. 지금 SNS가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노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먼저 유동 노출부터 보면 유동 노출은 상권이 영향을 많이 주죠. 근데 지금 레이리포트 브리티시 같은 경우는 연남동에 골목에 있어요. 물론 연남동 카페들이 그런 골목에 가정주택을 개조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든 카페들이 많잖아요. 여기 신축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 주택가 같은데 이런 데가 있었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딱 위용 있게 올라서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을 이 골목까지 들어와서 하기에는 연결고리가 많아야 되는데 제가 그 골목을 모르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이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없죠. 네, 지도상으로 봤을 때 뭐가 안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나가는 로드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나가는 손님한테 눈에 띄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유동 노출이 그 부분에서는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유동 노출이 요즘 시대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온라인 유동. 내가 그냥 뭐 인스타그램 하다가 내가 뭐 하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는 것 중에서 유동 노출을 가장 강력하게 발휘시키는 게 뭐냐면 고객들의 후기입니다. 네, 온라인에 올라오는 고객 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칭 거 보다가 레이니포트 브리티시를 다녀온 그 오늘 사연이 올라왔는데 너무 예쁜 거야.
가보고 싶은 거야. 나도 가고 싶은 이유가 막 뿜뿜 올라와. 근데 제가 500개 정도 되는 게시물을 쭉 봤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레이니포트 브리티시를 해시태그한 걸 쭉 봤는데 거기에 이제 팝업한 거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올렸고 했지만 텍스트가 적어요. 네, 텍스트가 적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다녀온 게 아까워서 사진을 올린 거지 여기를 누군가한테 막 적극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그 감동과 감흥이 없는 거죠. 냉정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여기가 정말 경험이 신기했고 재밌었다고 한다면 올리겠죠. 그게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거리가 없구나. 여기가 내가 뭔가 다른 곳과 다른 신기한 경험을 했어, 신기한 걸 봤어, 신기한 걸 먹어봤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텐츠 거리가 없구나. 왜냐면 초반에 레이니포트라는 브랜드가 제시하는 기본 컨셉까지만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생명력, 이 계속 살아 움직여야 되는 컨텐츠가 살아 움직이고 생산돼야 되는 생명력, 이 부분이 좀 부재였던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불편하시겠지만 유동 노출 때문에 제가 유동 노출은 고객 경험 후기거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한 거를 불편하시겠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괜찮으시겠죠? 전 마음이 약해서. 내용이 많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디저트, 그 다음에 음료를 내놓는 잔, 그리고 그릇, 또 그 디저트 플레이팅, 이런 게 예쁘고 색감도 좋고 고급스러웠어요. 정말로 저 디저트 좋아해서 예전에 많이 먹으러 다녔는데 뭐 때문에. 근데 호텔 그 디저트도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영국식 디저트, 홍차랑 베이스가 된 영국식 디저트 이런 것도 봤는데 예전에 그 청담이 TWG 플래그십 스토어 있을 때도 갔었는데 손색 없어요. 누가 봐도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메뉴, 그 디저트들 하나하나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 예쁘고 여성 취향에 딱 맞더라고요. 고급스럽다는 게 참 괜찮았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 제가 죄송해요. 뭐 가봤어요. 맞는데 가보질 못하고 오로지 이제 영상과 사진으로 봤는데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멋지다. 하지만 정물화처럼 멋지다. 정물화. 네. 그냥 공간에 들어가 있는 느낌. 그냥 공간. 그냥 어떤 공간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혼자서라도 매우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전체의 좌석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 룸타입으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 왠지 여러 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나 뭐 커플이 가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내가 여기서 뭐 작업을 하고 막 이런 거가 좌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컨디션을 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맞죠? 네. 예, 이 부분은 이제 대표님 검증해 주셔야 되는데 네.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는 멋을 추구하는 곳이라서 그렇게 혼자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생동감이 필요하다. 네, 비를 구경하는 것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그 전체적인 컬러 톤으로 봤을 때는 나 그냥 고독해. 나 그레이야. 거의 그런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좋아하죠. 저처럼 이제 중장년이 된 사람은 좋아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연남동 청년들은 그게 이제 조금 이따가도 얘기 나오겠지만 이런 공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공간이 지금 룸타입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풀 개방형이라고 한다면 많은 연남동 대형 카페가 됐든 어디 뭐 삼청동 카페가 됐든 그런 공간을 추구하는 데는 많아요. 베이커리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준비해 놓고 공간을 넓게 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시끌벅적하게 막 어울릴 수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작은 테이블 여러 개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층마다의 평수가 그런 공간을 또 만들기에도 애매한 영역인 거죠. 그리고 밖에 풍경이 막 엄청 좋거나 아니면 디저트 종류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고 뭐 베이커리까지 막 엄청나게 많거나 이런 곳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셨고 모든 내외 공간이 블랙 위주이다. 그리고 곡선이 별로 없다. 딱딱하고 어두운 느낌은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진이 예쁘게 나올까라는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 물음표를 갖지 말았어요. 왜요? 처음에 네이버 플레이스랑 블로그랑 이런 걸로만 이제 봤는데
여기서 과연 사진이 예쁘게 나올까를 나 혼자 판단하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스타그램 들어간 게 시작이었어요. 예쁘게 찍었나. 인스타그램에서 사람 사진을 찾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레이니 포트 브리티시를 다녀오신 분이 인물 사진 찍는 걸 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고 그래도 사람이 나오는 사진이라고 한다면 제일 많이 나온 건 옥 외에 있는 그 공중전화 부스. 근데 이 또한도 되게 아쉬웠어요. 이게 디귿자 형태의 소정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플랜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영역에 이 전화 부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전화 부스 안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전화 받는 신용을 해야 되죠. 전화 받는 신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빨간 게 아닌 게 난 불만이지만 빨간 거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더 많이 들어가겠죠? 사진 어떻게 찍어요? 멋있게 나올까요? 옆에서 찍어야 멋있게 나와요. 근데 옆에가 공간이 꽉 찼어. 나무들로 가득 찬 거야. 이게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열고 들어가는 척. 뭐 그런 거나 이걸 열고 그 안에서 전화기 튼 걸 찍어줘야 되는데 전화기도 블랙이야. 네, 그런 게 이제 좀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사진이 예쁘게 나올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우리 건물이라든지 인테리어 뭐 이런 디저트 이런 부분들이 예쁘게 나올까 보다는 경험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가서 그 박물관을 구경하고 오는 게 아니라 고객으로서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 경험에 대한 흔적을 남길 수 있으려면 사람이 예쁘게 나올 수 있는 배경, 상황, 장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인스타그램 실제 방문한 고객들의 사진을 보면 카페 자체의 실내외를 찍거나 소품, 메뉴를 찍은 사진이 많지 자신이 배경과 함께 어울려 찍은 사진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게 포토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하다. 사랑받는 카페는 카페와 함께 찍은 인물 사진들이 많다. 카페라는 풍경 사진은 덤이다. 라고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외부에 공중전화 부스 한다면 땡땡 이것마저 까맣다는 점점점 있었어요. 이 컬러는 처음에 대표님께서 설정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 메이킹은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께 제가 의뢰를 해가지고 한 거고요. 레이니 포트라는 자체 브랜드가 원래 이제 무채색 위주로 이제 컬러를 쓰다 보니까 다른 지점들. 네, 다른 것도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너무 당연하게 이제 적용이 된 거죠. 거기에 이제 브리티시가 붙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궁금한 거는 성수나 이태원에 있는 그 직영점들은 이렇게 층별 공간이 어느 정도 평수인가요? 저희 매장만 수직적이고요. 거긴 다 수평적이에요. 네, 그래서 좀 전혀 좀 느낌이 다르죠. 제가 이걸 왜 여쭤봤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 오는 풍경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호우주의보, 비가 온다 이런 것들을 살리려면 사실은 가로로 넓은 공간이 유리하지 세로로 올라갔을 때는 그 풍치도 규모면이나 이런 부분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까지는 볼 기회가 없었지만 이런 게 이제 조금 아쉽죠. 전문가라는 게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전문가이기만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분야를 많이 다뤄보신 컨셉까지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전문가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런 쪽 사업을 많이 해보신 전문가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고객 경험이 다 다른 경험이니까 인테리어의 전문가는 B2B 고객 경험이 많을 거고 또 사업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B2C 고객 경험이 많을 테니까.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B2C 고객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제 전문가였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결정을 잘못하시다는 얘기 아닙니다. 라디오니까.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 부스 옆에 나무들이 그 공간을 예쁘게 만들더라고요. 그나마 그 녹색의 나무들이 좀 그레이, 진그레이 또는 검정색의 그 톤을 좀 살려준 그리고 또 밤에 조명이 켜지면 운치 있게 해놔요. 해놓는데 그 둘러싼 구조 때문에 이 창밖에서 막말로 여기 레이니 포트인데 비가 오는 날 그 앞을 지나가더라도 그 개방된 공간에서 사진 찍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그 이제 창밖에서 빗방울 떨어지면 이건데 찍으면 뒤통수가 나오거나 이런 게 약간 아쉬웠다는 부분이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아까 여기 정문화 같아요. 근데 텅 빈 공간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물음표였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왜 여기가 약간 건조하지? 왜 건조하지?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는데 자꾸 뭔가 많은 게 비어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가 비어있지? 라고 봤더니 생명체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 네. 네, 그러니까 공간이 가구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플랜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계절마다 좀 바꾸더라도 생화가 아닌 살아있는 식물이 아닌 조화도 너무나 예쁘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우리의 계절별 평행면을 맞춰가지고 움직여줘도 호텔에 사실 그런 게 없진 않잖아요. 네, 로비부터 이런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 호텔 방키 컨셉으로 걸려져 있는 것도 너무 예쁜데 여기는 뭔가 살아있는 색깔이었구나. 그러다 보니 그 1층 로비에 안내데스크처럼 되어 있는 여기에 책 몇 권과 꽃을 좀 갖다 놓은 것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얘네만 따로 꼭 그냥 억지로 소품 꾸미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는 좋았을 텐데 그 부분만 딱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조언이라고 썼습니다. 저라면 공중전화 부스를 칠을 할 것 같아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네, 일단 그것부터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체험단이 와도 사진 찍을 게 없어요. 체험단이 와도 이거를 장황하게 설명해야 돼. 이거 연남동에 5층짜리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형 카페예요. 자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야 돼. 근데 우리가 설명보다 더 임팩트 강한 게 뭐냐면 인상이잖아요. 그런 강렬한 인상, 예쁜 인상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 유니온잭도 저는 굳이 그렇게 할 거면 리얼 유니온잭이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컬러감도 얼마나 예뻐요. 그 동네에서 딱 봤을 때 우리가 다행히 영국과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내부의 플랜테리어, 그 다음에 참 아쉬웠던 게 이 진짜 호텔을 가도 좋은 호텔일수록 벽을 잘 꾸미잖아요. 그 작은 그 액자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마다 컨셉이 있다고 한다면 그 룸에 대해서 어떤 스케치, 이런 작은 액자들을 초록 모아놓은 이런 부분들이 벽에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 공간에 멋이 살지 않을까. 제가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저는 사실 그런 것을 잘 몰라요. 그냥 제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공간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탁자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놓는 게 아니라 탁자 고가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호텔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영국스럽지 않은 호텔일 수도 있고 영국스러운 호텔일 수도 있죠. 매우 현대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영국스럽지 않은 호텔이겠죠. 그럼 그건 그냥 전 세계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그런 호텔 이런 거지만, 여러분 이건 영국이에요 라고 느끼게 만들려면 약간 우리가 오버페이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살짝의 과장됨이 아쉬웠어요. 작은 액자들, 테이블 보호, 그러니까 뭔가 빛나는 지점이나 어떤 아기자기한 체험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완전 개방형 공간이 아니라 룸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호부터 206호까지, 301호부터 306호까지. 어찌 보면 컨텐츠 거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12개의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예약할 때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약을 2층은 룸이 이런 구조입니다, 3층은 이런 구조입니다, 선택하세요 식으로 돼 있는데 뭔가 컨셉이 잡히는 예쁜 방들이 모여있다고 한다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아이가 아직 어려서 호텔을 예약하거나 이럴 때 컨셉 있는 호텔을 가면 저건 꼭 가야 되는데 그거 놓치면 진짜 너무 속상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가면 너무 좋아할 거 아니까. 네, 그런 부분. 자, 이게 유동 노출에 대한 부분인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유동 노출에서 우리가 현재 그 상권이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온라인 유동 노출인데, 온라인 유동 노출이란 이곳을 경험한 고객의 후기니까.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노출이 검색 노출이에요. 검색 노출은 나 연남동 갈 거야, 나 카페 갈 거야, 또는 나 이번에 기념일인데 괜찮은 카페 갈 거야, 또는 나 이색적인 카페 갈 거야, 뭐 이런 거를 검색하는 거죠. 근데 검색을 볼 때 그 전에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연남동 카페가 됐든 대형 카페가 됐든 우리가 이제 뭐 키워드 광고를 했던 부분이 됐건 간에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플레이스 영역이죠.
여길 보고서 제가 사장님 창업하신 지 이전에 뭐 하셨습니까? 아까 질문했던 게 그거였어요. 네. 이 플레이스가 맨 위에 이미지 이렇게 3개 들어가잖아요. 지도 들어가고 네. 영상 부분이 외국인들이에요. 음. 엄청 고급스럽게 외국인들이 약간 네. 샴페인 짠하면서 파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고객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고객은 초등학생이라고 봐야 돼요. 딱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부분으로 반응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분들이 반응을 할 때 우와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 또는 나랑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기대하는 카페, 연남동 카페에 기대하는 그 반응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기대 일치시키는 영상과 이미지는 우리가 먼저 딱 해놨을 때 큰 게 없는 거예요. 그 플레이스의 첫 번째 홈 화면이 그 소개 글은 대표님이 찍었어요. 네. 글 너무 예쁘게 쓰셨거든요. 뭐 그 스토리도 쓰고 뭐 이렇게 잔잔하게 환경도 설명을 쭉 쓰셨는데 이 내용을 보지 않고 영상. 첫인상에 컷되는 거야. 조금만 더 들어오지. 조금만 더 들어오면 너가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냥 첫인상에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검색해서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사진 영상부터 보고 여기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걸 무의식에 바로 상상을 하고 여기 괜찮은데 하면 이제 그때 아래에 뭐가 있나 이렇게 글을 그 다음에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쉬웠던 게 뭐냐면 600여 장 넘는 사진이 고객들이 그 블로그나 이런 걸 올린 사진들까지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까지 처음 방문한 플레이스에 방문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진들이 그렇게 많은데 보시면 다 똑같은 사진이에요. 찍을 게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룸이라고 한다면 벽에 오브제가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 하나만 살펴봐도 찍을 거리가 다양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쉬운 거죠. 네, 조명 하나도 어두워졌을 때 찍을 수 있는 분위기와 밝았을 때 찍을 수 있는 낮에 찍을 수 있는 분위기가 다 달라지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컨텐츠를 생산한 거리를 주면 요즘 사람들은 컨텐츠를 생산하지 못해서 한다 이거예요. 맞아요. 네, 인스타그램 올릴 게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제공해 주는 게 현재 이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미션이에요. 근데 이게 연남동이라는 지역이 사실 저도 이제 아직 2030이니까 친구들하고 연남동 같은 동네는 동네라서 가는 카페라기보다는 우리 연남동에서 오늘 가보자, 그러니까 놀아보자.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숨은 의미는 뭐냐면 예쁘게 하고 와. 왜냐면 사진 찍어야 되니까. 우리가 만나는 날이 많지 않고 오늘 연남동까지 가는데 그래도 30분 이상 걸려서 가거든요. 서울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오늘 사진 예쁘게 찍어야 되니까 여기 어때? 여기는 어때? 이렇게 미리 며칠 전에 공유를 하고 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학교 근처나 이런 데는 그냥 뭐 여기 가자 이러는데 연남동, 성수 이런 데는 약속 잡는 날짜와 동시에 너 가고 싶은데 세 군데 보내나? 예를 들면 저는 제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당일에 가면 예쁜 사진을 못 건질 가능성이 높고 그날의 분위기를 챙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그날에 약간 컨셉을 정해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게를 찾아볼 때도 여기서 이런 사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보통의 카페에 소구하는 성별의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생각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야겠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랩을 봤었을 때 찍을 거리가 우리가 여기 갔을 때 뭘 예쁘게 찍을 수 있지? 이 생각을 하면 보통 그 전화부스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향으로 목적을 갖고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사장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뭘 하면 고객이 센스 있다고 칭찬하고 내가 뭘 하면 고객이 밖에 나가서 소문을 낼까 라고 얘기해 본다면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전략을 짤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룸을 예약할 수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룸 쟁탈전이 나오게 하고 싶다. 나 저름 꼭 가야 돼. 이런 각각의 미세한 취향 차이
또는 도시나 마을의 이름 뭐 이런 것들로 상징을 줘서 나 저기 가고 싶은데 밀렸어 이런 느낌을 목표로 한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점점 더 구체적이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과 기대 일치율이 높은 검색어가 있는가. 조금 더 생동감을 입힌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린 지금 연남동 대형 카페 이런 얘기를 이제 키워드가 많이 잡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블로그 포스팅 하시는 분들도 자꾸 반복 키워드 쓰잖아요. 연남동 대형 카페, 레인 리포트 브리티시는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연남동 대형 카페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대형 카페 하면 엄청 이렇게 넓은 게 떠오르죠. 근데 이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우리가 발견돼야 되는 요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남동 호캉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연남동에 호텔이 없으니까. 근데 연남동 호캉스, 뭐 연남동 기념일, 연남동 모임, 연남동 데이트, 연남동 이색 카페 이런 부분들이 잡혀야 되는데, 이 키워드를 잘 쓰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컨셉 스토리가 먼저 잡혀야 된다. 그래서 노출 이전의 컨셉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고 대행사가 가장 좋아하는 광고주는 거리가 많은 광고주예요. 그럼 본인들도 광고 효율을 높일 자신이 있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알고리즘 노출이에요. 알고리즘 노출은 뭐냐면 고객의 취향에 따라,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인스타그램을 하고 유튜브를 할 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걔들이 그냥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알아서 나한테 던져주는 릴스 같은 거 있죠. 그 디저트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예뻐 또는 넉넉히 바라보는 이런 릴스들이 이런 카페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는 디저트 메뉴를 강조하는 릴스. 너무 예뻐, 와 아름답다, 이색적이다, 나 여기 어디야? 라고 물음표, 어디야? 이게 쉽게 말하면 구매가 아니라 상담이라는 개념처럼 어디야? 하고서 그 다음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릴스가 이제 생산되면 좋을 것이고, 근데 이것도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12개의 룸이 조금씩 컨셉을 달리했어 라고 얘기하는 그 룸을 쫙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예 가보고 싶어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컨셉과 노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등치가 큰 얘기였고요. 두 번째가 위치적 핸디캡에 대한 고민 말씀하셨어요. 네, 두 번째 질문 주셨던 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남 바로 근처에 역이 있지는 않죠. 네. 조금 이제 외진 골목 네. 쪽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가보자라고 이제 인식을 하기는 쉽지 않은 위치에 있는 카페이고,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어디에 있든 막 아무리 골목에 막 지하에 숨어 있어도 가잖아요. 가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객 수를 어떻게 유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근데 처음에 딱 이 장소로 정하셨을 때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이런 점으로 좀 끌어와야겠다. 솔직히 저의 매장에서 한 1분 거리?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그 몇백 미터, 한 200m 정도의 굉장히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미슐랭 가이드 계속 하는 음식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수요가 있으니 비록 조금 안쪽에 있지만 200m 정도는 내가 거리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너무 쉽게 접근을 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매장 위치를 선정을 했던 거예요. 역에서 걸어서 몇 분 정도 걸릴까요? 걸어서는 넉넉 잡으면 한 15분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엄청 가까운 거리는 아닌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입장에서는 매출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겠지만, 사업 사장님 입장에서는 버리고 계산하고 만드는 거에 대한 타이밍과 과감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현재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 없어서 다행이냐면, 지금 위치적 핸디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국 관광객이 코로나 이후에 거의 사라졌잖아요. 이제 무비자가 열렸지만 뭐 우리가 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일본은
무비자 국가니까 그들이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진짜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국제 경제가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유럽에서도 한국 K푸드에 대한 동남아시아부터 네. 굉장히 활발하죠. 네. 바다 건너서도 와요. 맞아요. 연남동 골목까지. 그리고 방학이 되면 지금이 방학인데 저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캐리어 끌고 와요.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에요. 그들이 이제 줄을 서서 뭐 어디에서 뭐 어디에서 뭐 이러는 건데 이게 목표가 뭐냐가 되게 중요한 게 인, 아웃이 아니라 아웃, 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안에서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이런 걸 잘해, 이렇게 뭘 해놨어, 난 이런 곳이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밖에서 나를 어떻게 접촉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무엇을 어떤 이유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서울 전체에서 여기 아니면 볼 수 없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절대 유일한 건 없지만 다름은 가능하잖아요. 네. 다른 것들과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메인으로 생각하는 커플이라고 한다면 이런 커플 데이트 연남동 그쪽이 많이 오니까 이분들이 봤을 때 우리는 룸만 하나씩 돌아도 한 달에 한 번씩만 와도 1년을 한 번씩만 와야 되는 그런 12개의 컨셉이 존재할 수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살려나간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네. 이 위치적 핸디캡을 부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또 소문낼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은 브랜드 스토리 컨셉 이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메뉴의 힘 이게 지금 이 라디오를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외식업이나 쪽에 계신 분들이 저를 욕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시그니처 메뉴가 과연 지금 의미가 있는 시대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던킨도너츠의 시그니처가 뭐죠? 런던 베이글의 시그니처가 뭡니까? 그러면 뭐 또 뭐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시그니처 메뉴가 차지하는 힘과 비중이 매우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브랜드마다 시그니처 메뉴는 어떻게 보면 베이스 메뉴예요. 이제 역할이 이게 기본 베이스를 여기다가 자꾸 이제 그 베리에이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아정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네. 요아정의 그러면 시그니처는 뭐냐는 거죠. 그냥 요거트 아이스크림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토핑들이 많이 들어가죠. 네. 이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게 뭐냐면 계절 따라서도 바꿀 수가 있고 어떤 분위기 따라서도 바꿀 수가 있고 요즘 유행하는 과일에 따라서도 바꿀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은 거를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유명세를 탈 수 있는 시그니처를 만든다기보다는 유명세를 탈 수 있는 우리가 자신 있게 메인으로 밀 수 있는 종목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게 지금 2단 디저트 샘플러 같은 거예요. 디저트 샘플러가 우리의 종목인 거죠. 이 안에 어떤 디저트가 들어가느냐는 요아정하고 같은 변주를 줘도 상관이 파티셰가 직접 만들고 계시니까 이런 건 충분히 계절별로 나눌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단 디저트 샘플러가 메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이것에 힘을 실어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이걸 보면 사진을 찍고 싶을 수밖에 없게 어떤 장치를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진 찍고 싶어라는 느낌의 어떤 넛집 같은 게 조금 그 양념 같은 게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고 예쁜 디저트를 만들고 예쁜 그 디저트 샘플러에 담아서 올려주는 건 좋은데 이분들께 잠깐만 여기 사진 찍어야 돼. 이게 약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테이블에 이 테이블의 힘이 누가 그렇게 아니니까 누가 우리 옛날 영화 브리티시 막 이런 영화를 봐봐요. 누가 그 2단 디저트를 그 검정색 테이블 위에 놓고서 귀족들이 차를 즐겨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결론은 먹고 싶다, 맛있게 먹고 싶다 이런 거는 음식을 파는 곳에서는 기본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파티셔를 쓰고 있는 거고 뭐 베이커를 쓰고 있는 거고 이렇잖아요. 근데 보고 싶다. 저걸 나도 보고 싶다. 내 사진에 담고 싶다. 그러니까 갖고 싶다. 컨텐츠로 이런 욕구가 생기는 외모와 스토리가 생산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맛은 기본. 컨텐츠가 생산되도록 장치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정말 엄청나게 맛있거나 자기 취향이 아니라면
그 메뉴 하나 때문에 카페를 다시 찾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여기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음료라든지 여기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어떤 음식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간다면 그것 때문에 카페를 다시 찾지 않아요. 요즘 웬만하면 다 있죠. 맛있고, 그렇죠. 네, 네. 웬만하면 비슷한 메뉴들이 많고 또 요즘에는 약간 이제 하나 유행하면은 다 그런 네, 메뉴들이 있는 뭐 예를 들면 피스타치오가 요즘 유행하면 어느 카페에 가든 피스타치오 메뉴가 하나씩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메뉴 먹으러 거기 가야지는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자 보세요. 이 이제 조그마한 스튜디오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를 컨셉을 설계한다고 하면 진짜 어려워요. 근데 우리 타깃 고객을 위한 경험을 설계한다고 하면 이때부터 재밌어지는 거예요. 매우 가변적이 될 수가 있고 힘을 싣거나 막 엄청난 일을 하려는 생각보다는 고객이 어떤 경험을 하면 재밌어 할까라든지 인상 깊어 할까라든지 센스 있게 느낄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소품들을 많이 활용하거나 변형이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제공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고객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가 아니라 그건 뭐 거의 영역은 전문 영역이잖아요.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면 고객이 무엇을 경험하는가. 그래서 이런 카페나 어떤 매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기술의 영역과 설계의 영역이 구분돼야 되는데 사장님들은 설계의 영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고객의 경험 설계. 기술의 영역은 주방, 이런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분을 이제 홀 운영 이런 쪽으로 가시니까 사실 고객이 재밌게 생각하고 오거나 호기심을 느끼고 와야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경험 설계를 안 하고 광고를 하니까 광고가 잘 안 되죠. 안 하고 광고 대행사를 맡기니까 여기서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비율이 심해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표님이 주신 의견이 뭐냐면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업그레이드된 메뉴를 제공하며 뭐 애프터눈 티 세트를 제공한다든가 이용 시간을 현재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혹은 3시간으로 변경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메뉴 다각화를 진행하여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게 매장 아이덴티티를 해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단 샘플러 외에 가격 저항이 비교적 덜한 몇 가지 빵, 쿠키, 브런치 대용 샌드위치 등 생산 이게 정말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에요. 뭔가 매출 부진을 할 때 우리가 너무 고객층을 협소하게 바라보고 일반적인 빵을 안 팔거나 일반적인 상품 안 파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컨셉이 강해서 고객을 끌어온 다음에 일반적인 상품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팔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도 네. 되네. 네, 내 컨셉이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컨셉이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객이 왔는데 난 달달한 건 좀 힘든데 그럴 줄 알고 소금빵도 있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얘기하면 또 욕먹는데 옛날에 대한민국에 보신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봄날이 되면 이제 직장 상사가 그걸 먹으러 가자니까 막 울상을 찍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 삼계탕이 보이는 거야. 이거랑 비슷한 거지.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옛날 강력한 예전에. 비율 옛날에 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해놨냐면 대표님의 그 의견을 이제 읽고서 중요 질문이라고 써놨어요. 대표님의 의견 맨 마지막에 다양한 니즈의 고객을 유입할 수 있게 라고 하셨는데 즉 메뉴를 여러 개 물리는 거에 대해서 그런 고객에게 우리가 해당 상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떤 식으로 알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고객층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쿠키도 만들고 일반적인 빵도 했어. 근데 이거를 여기 오면 이걸 살 수 있어요라는 걸 고객한테 또 알려야 되잖아요. 그게 이거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지. 일단은 끌어올 수 있는 게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품 구성을 항상 베이직, 유니크, 스페셜이라고 얘기했죠. 네. 굳이 나까지 연남동에 디저트 카페를 차려야 되는 이유가 뭐고 굳이 우리한테 고객이 연남동의 수많은 카페 중에서 우리한테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게 유니크. 우리의 특성. 네. 근데 여길 왔더니 그래도 나 이렇게 달달한 거 싫단 말이야. 난 좀 더 커피가 맛있는 게 있는 게 좋아라고. 근데 커피 종류가 좀 다양하고 베이직하게 그 쿠키나 빵 종류가 좀 더 있어. 근데 그것도 되게 일반적인 거야. 그럼 무난하잖아요. 나의 독특함을 받쳐줄 수 있는 무난함을 갖추는 거랑 무난함들을 갖추면서 고객을 더 끌어오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사고죠. 예. 그래서
메뉴의 보강 같은 경우도 오히려 컨텐츠를 생각해서 우리의 디저트가 더 이제 영국의 어떤 비슷한 디저트 메뉴 중에서 계절 과일인 딸기 또는 뭐 옥수콘, 홍시 이런 것들을 활용한 계절 메뉴가 더 있을 수 있을까? 이런 풍성한 디저트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또 사진 찍을 만한 거. 메뉴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정말 커요. 메뉴의 비주얼이 어떤 비주얼, 어떻게 과하게 예쁘게 나오느냐에 따라 사진은 평범하면 내가 아무리 눈으로 봐서 예뻐도 이 강렬함이 없어요. 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애프터눈 티 세트가 이제 메인으로 뭔가 이렇게 스페셜하게 있는 메뉴잖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직접 또 다 만드시는 디자인, 거기 유니온잭도 이렇게 있고 네. 그 도넛이었나? 뭐라고 하죠? 그 디저트? 빅토리아 케이크인데 사실 그거는 사실 지금 생산은 안 아, 하고 지금은 있어요. 안 해요. 네. 근데 그 애프터눈 티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크레이. 트레이에 이렇게 2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딱 들었던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들었던 인식은 사실 저는 그런 애프터눈 티를 보면 첫 번째 드는 게 사치다. 그러니까 사치를 부리고 싶을 때 먹는 거다. 그리고 되게 공주스럽다. 왜냐면 혼자나 둘이 가서 그런 것들을 먹기가 흔한 일은 아니다 보니까 정말 이거를 먹고 싶다면 혹은 먹어야겠다면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여기에 이제 이 디저트를 먹기 위한 목적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분위기와 예쁘게 나오는 사진 이런 것들까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배경이 예를 들면은 같이 사치스러워 해야 이게 먹는 맛이 같이 든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도 이거를 많이 먹어본 적은 없지만 호텔 그 라운지 이런 데를 가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정도는 먹어줘야지. 네, 이런 경험은 한번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인포트가 가지고 있는 구체색의 느낌과 이 사치스러운 분위기를 내고 싶은 뭐라 그러죠? 이단 트레이? 네, 그게 약간은 믹스매치가 있지 않았나라는 고객으로서 그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 반전이 되게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채색의 외향 건물의 그 딱딱한 직선형 건물인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레드 포인트들이 조금 군데군데 들어가고 그래서 호감을 먼저 불러일으키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1층에서부터 조금 더 되게 친절하시고 잘하고 계시니까 그 상태에서 밖에서 본 컨텐츠나 이런 것들도 반전이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각 문들이 정말 나가고 싶지 않은 거지. 이런 느낌을 하게 되면 제일 좋은 평가는 그런 걸 거예요. 고객이 후기를 남겼는데 메뉴 가격이 너무 사악하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러면 짱인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뭔가 내 뜻대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선택은 지출을 최소화해야 되는가 아니면 매출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인데 제가 이걸 또 뭐라고 썼냐면 대표님 효율에 대한 노력으로 말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효율.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효율적인 행위인 거지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고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효율적이지 않아, 이익이 안 나.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무조건 줄이게 되면 이게 저력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너무 매출 증대로만 가려고 하다 보면 매출은 증대되는데 비율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때문에 합리적인 효율을 추구하는 게 사장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렇게 없네. 저희 사무실 밖에 벽에도 써있거든요. 버리고 개선하고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브랜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나 특이점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과 특이점은 빗소리를 들을 수 있거나 비가 오는 풍경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이 도심 속에서 그런 어떤 운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분위기, 무드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국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근데 지금 이국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냥 공간만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에요. 채울 수 있다.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국적 컨셉을 지향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잘 살리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굳이 연남동에서 우리까지 찾아봐야 되는 이유 안 들어가도 호기심 때문에 연남동에 오면 여긴 궁금한데 진짜 내가 가볼 만한 메뉴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거칠 렌돌도 하고 하더라도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는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바로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딸아이가 해리포터를 좋아해서 제가 아기를 끼워놔서 이제 겨우 10살 올라가거든요. 도쿄에 가서 그 지브리 박물관하고 지브리 미술관이라고 하던데 미술관하고 해리포터 박물관에 갔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그걸 보려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얼마나 탄탄한 공간을 설계하고 스토리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은 그게 재밌거리예요. 왜냐면 한 번 가면 벌써 지루해져요. 왜일까? 경험해봤으니까. 아니면 너무 볼 게 많아서. 잘 봐요. 수리님도 요즘 세대 아니에요? 네. 잘 보세요.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우리는 디지털 카메라나 필름 카메라나 뭐냐면 다시 저장하고 다시 인화하고 이런 장치예요. 그리고 이것을 즉시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DB화시켜서 내 채널에 올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자주 가봐야 돼. 많이 가봐야 돼. 이게 좋아도. 근데 지금은 한번 내가 컨텐츠로 생산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정말 그 부득이한 이유가 아니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끝나면 미션 컴플리트. 이미 여기 박제까지 해놨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약간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이국적인 컨셉이 설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베리에이션 주면 사람들은 올거리가 계속 되는 거죠. 컨텐츠 또 생산할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쓴 게 우리는 그것으로 고객과 인상 깊은 경험을 만들고 있을까요? 마지막에 이제 목표가 뭐냐면 우리를 경험한 고객은 밖에 나가 우리에 대한 기억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말을 한다는 의미가 인스타그램에 뭐라고 올리고 있을까요? 릴스는 뭐라고 만들고 있을까요? 다녀왔다고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블로그에 뭐라고 쓰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 뭐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컨셉이 남다르면 너무 뾰족하고 탁월한 걸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뭐 최고의 메뉴, 완벽한 최고의 포토존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풍치가 있으니까. 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사업부에 대한 영역인데, 사업부라는 건 뭐냐면 대기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부의 형태가 아니라 내가 고객과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몇 개로 나눌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외식 사업 영역 같은 경우는 뭐 배달 사업부가 있을 수 있고 테이크아웃 사업부가 있을 수 있고 홀 사업부가 있을 수 있죠. 이것처럼 우리는 공간 대여 사업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4층, 특히 5층에 대해서 파티룸이나 소규모 세미나나 뭐 스터디 장소 대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별도의 전략으로 별도의 타겟들한테 별도의 키워드를 알리고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그 공간들이 좀 아까우니까, 다만 제한적으로 뭐 아래 고객분들 계시니까 뭐 진짜 파티 이런 거는 좀 어려울 테고, 뭐 통대관 같은 경우도 아마 여기는 층이 많아서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어떤 팝업 할 때 호텔인가 뭐 이거 팝업 할 때 거기 5층 4, 5층 4, 5층. 그죠? 네. 그러니까 4, 5층이 결국에는 이런 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또한 우리가 1, 2, 3층에 대한 컨셉이 잘 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 4, 5층에 세미나나 어떤 모임이나 파티가 있어 오신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스팟을 알게 된 거죠. 아, 여기 이런 특이한 데가 있어 라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사업에 대한 생각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조금 있으면, 조금 있다라고 말은 뭐하지만 두세 달? 2달 쯤에 이제 봄이 찾아오잖아요. 네. 개강을 하죠. 네. 그쵸. 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주말을 철저히 노리세요. 첫 번째가 이겨야 되는 시간대에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따져보면 연남동의 카페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대는 주말이거든요. 그 주말에 연남동까지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데이트나 나들이나 이런 거잖아요. 네. 이분들이 봄의 영국 분위기 호텔 뭐 이런 걸 생각해 본다 한다면 저는 지금 사장님이 많이 보셔야 되는 건 핀터레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봄을 맞이해야 되는. 네, 핀터레스트. 그래서 제 생각엔 눈높이가 높으신 편이에요. 제가 사진으로만 봤을 때. 그래서 좋은 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으니까 소품을 고를 때 조금만 깐깐하게 고르시면 비싸지 않더라도 그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그걸 잘 살리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동감. 네. 네, 이거 정말 중요하고 고객분들의 룸 하나하나가 들어왔을 때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제 친한 형이 되게 큰 한옥집을 해요. 청담에서. 근데 여기가 1층이 홀 중심이에요. 2층이 룸 중심이에요. 그리고 5층에 블랙이라고 해서 VIP 좀 더 신식으로 화사하게 멋지게 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원래 좀 오마카세나 이런 손님이거든요. 룸 차지가 원래 있고 네. 지금 일본 관광객이 오면 5층으로 가요. 오, 왜일까요? 소문내라고. 1층과 2층에서 뭐 비빔밥, 육회비빔밥을 먹거나 고기를 먹으면 메뉴를 찍어요. 근데 5층은 공간이 블루투스 스피커부터 해가지고 진짜 멋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더 근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거기 많이 다녀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SNS 전문가도 아니고 요즘 시대 사람도 아니고 저보다 한 살 많으니까 벌써 이제 53인데 감각이 있는 거예요. 장사 감각. 아, 사람들한테 밖에 나가서 말할 거를 줘야 돼. 그러니까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런 것들을 좀 자꾸 보여줘야 돼. 그래야 또 새로운 관광객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이런 부분들이 본질은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항상 1층에 수많은 연예인들의 그 사인판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뭐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바꾸겠습니까? 손님이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하지만 스트레이트 키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핫한 친구들이 다녀간 거를 해요. 네. 그게 이제 시대를 놓치지 않고 가는 거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제일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했던 게 있으실까요? 솔직히는 저희 매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선생님께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씀 주셔서 사실은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랄까 저는 사실 이게 컨셉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그런 건조한 그런 느낌이 오히려 좀 손님들이나 고객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게 더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 말씀 주신 대로 그냥 획일화된 그 컨셉이 아닌 각각 고유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을 하면 조금 더 고객들로 하여금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매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레인 리포트의 컨셉에 갇혀서 브리티시 호텔의 컨셉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조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언제 건조한 호텔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건조한 호텔을 선택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외를 갈 때 사실 숙박에 대한 숙박하는 곳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그 기대치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집, 제2의 집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공간이 평상시에 나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나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국적인 경험을 시켜주기도 하는 공간인데 지금 레이니포트의 가장 큰 장점은 레이니포트예요. 가장 큰 개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장점이 곧 단점이고 단점이 곧 장점이라 생각하는데 결론은 그 특성이거든요. 호우주의보, 비가 내리는 것 그런 게 분명 여기에 장점이고 특성 맞아요. 근데 그걸 빼면 여기에 남아있는 건 성수나 이태원과 다르게 우리는 건물 구조도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브리티시가 아니라 호텔 컨셉의 브리티시 호텔 컨셉이잖아요. 네. 영국 호텔 컨셉이잖아요. 그럼 영국 호텔에 대해서 우리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1호점, 2호점, 3호점이 있다면 3호점의 목표는 1, 2호점을 이기고 나한테 오시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이 세 군데 공통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레이닝포트죠. 근데 성수에 가야만 느낄 수 있고 네. 이태원에 가야만 느낄 수 있고 연남에 와야만 느낄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우선순위가 되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 그쪽에서 발휘하지 못하는 점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룸 컨셉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계속 끊임없이 저는 언제 여기를 무조건 가야겠다라고 링크를 보낼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혼자 간다고 했을 때는 룸타입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조용하게 작업을 하고 싶은 곳인가? 뭔가 여기서 딱 갇혀서 분위기를 느끼면서 책을 읽고 싶은 곳인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고 두 번째로 이제 친구랑 아니면 뭐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한 두세 명이서 같이 연남에서 만나야지 라고 했었을 때는 이 방 안에서 우리가 뭘 먹고 사진을 어떤 구도로 찍으며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었고 세 번째가 스터디. 왜냐면 이제 언제 이런 룸 카페를 찾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창 제가 그런 조별 과제나 대학생 때 아니면은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그런 모여야 하는 공부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때 맨날 이런 뭔가 딱딱한 강의실에서 하기 싫으니까 가끔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찾았던 게 이런 좀 분리되어 있는 카페, 왜냐면 우리끼리 또 공부도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 좀 이런 거를 스터디룸? 스터디 공간? 아니면 스터디 카페?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인데 진짜 공부하라고 만들어 놓은 스터디 카페는 싫은 거예요. 그때 이런 데를 여기 좋다 하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언제 남자친구한테 여기 가자라고 할까? 사실 룸 타입의 카페라고 다 가자라고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여기 안에 어떤 콘텐츠가 있으면 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가면 영국에서 할 수 있는 영국에서 뭐 유행하는 체스를 할 수 있대. 예를 들면 아니면 뭐 보드 게임을 할 수 있대. 그러면은 1시간에 얼마인데 뭐 예약을 할 수 있는데 가서 한 2-3시간 우리 보드 게임 하고 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를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제가 언제 여기 브리티시 카페를 가고 싶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분명한 룸이라는 게 저도 강해서 그 룸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지면 무조건 가야겠다. 네, 아니면 또 다녀왔을 때 친구들한테도 저번 주에 남자친구랑 가서 여기 체스 두고 왔는데 재밌더라.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데이트리 펜션 이야기라는 그 책을 많이 추천하는데 수업 때 SBS 스브스 뉴스를 만든 하대석 기자라는 분이 부모님의 그 펜션 만드는 걸 도와드리면서 쓴 책이에요. 그 내용을. 근데 거기서 우아이론이라고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분이 어떤 사연 때문에 직접 가구도 제작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직접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본인도 미학을 아는 사람 아니다 보니까 핀터레스트나 이런 잡지들을 막 검색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당시에 스브스 뉴스가 초창기니까 인턴 사원들이에요. 다 20대란 말이죠. 이들을 모아놓고 이거 어때라고 봤을 때 좋아요라고 하면 패스. 괜찮은데요? 멋있어요? 패스. 우와 일로 와봐. 친구를 부르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멋진 호텔을 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멋진 호텔을 가졌는데 이 호텔의 부속으로 내가 5층짜리 카페를 이렇게 사이드에다 부속 건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 호텔의 시그니처가 그대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비는 저는 밖에서 충분히 내린다고 생각해요. 밖에서 충분히 내리면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연남동이라는 곳에 호텔을 지었는데 안에서 어떤 룸을 원할까? 조금 상반돼도 좋은 거죠. 조금 더 모던한 거, 조금 더 사랑스러운 거, 취향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국적이다 라는 느낌. 내가 여기 지금 해외의 호텔에 와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 근데 호텔 방이 아니라 느낌. 느낌. 해외의 느낌을 각 룸마다. 저는 그 룸이라는 개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도시나 마을이나 어떤 이런 상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룸은 말 그대로 진짜 룸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런던의 느낌이라면 네, 여기가 어떤 대성당의 느낌이라면 이런 걸로 가져갔을 때는 각각의 재미를 좀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처음에 말씀해주셨던 그 컨셉과 네. 노출로 다시 이제 네, 비교되는 비교되는 건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순서 그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의 핵심을 한 다음에 브랜드 스토리와 컨셉 이게 1번으로 나왔고 그것을 실천하는 행위와 거리 이게 2번으로 나왔고 근데 그런 것들 할 때 역시나 고객 입장입니다 라고 얘기한 게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기대하는 스토리가 나와주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고객한테 칭찬받고 싶고 고객이 여기는 정말 꼭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그 부분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알아서 소문들을 내주십니다. 네. 왜냐면 컨텐츠, 아까도 말씀드렸죠. 컨텐츠를 생산하는 게 지금 본인들의 미션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태는 룸타입이 약점입니다.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근데 방향을 바꾸면 룸타입이 강점이 되는 거죠. 다른 데로 쫓아올 수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님 지금 들으시면서 이거는 좀 바로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게 있으셨을까요? 지금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영국 프리미엄 리그 스타일의 그런 방도 하나 만들고 지금 갑자기 드는 그 생각은 그래서 4층을 아예 축구장 느낌으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어떨까 뭐 이런 약간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지금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다만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이제 왜냐하면 아까 수빈님 말씀하신 대로 뭐 스터디 이런 것도 말씀을 주셔서 전 사실 되게 의아했거든요. 네. 저희가 평일엔 되게 조용하고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왜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수빈님 얘기를 듣다가 든 생각은 테이블의 높이였어요. 저희 그 매장의 테이블의 높이가 혼자 와서 뭘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높이라고. 낮은가요? 네, 낮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앉아서 일해야 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개인적으로. 혹시 잘못 앉았는데 테이블에 앉으세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테이블의 위치, 그 아. 높이가 딱 그때 떠올랐고요. 중요해요. 네, 그런 네. 점들이니까 저는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너무 많은 단점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거를. 주장 하나만 해볼까요? 네. 가능성을 좁혀야 돼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고 좁혀가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신중하게 12개의 룸이잖아요. 네. 두 개씩 공략해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기보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한테는 지금 물론 여유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한테는 지금 고객한테 주목받을 지점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예약 코너에만 해도 벌써 그런 게 꾸며져 있는 룸과 그렇지 않은 룸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이국적인 곳에 왔을 때 무엇을 원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순서대로 한다면 저는 먼저 플랜트들을 적절하게 채울 것 같아요. 좀 더 고객이 들어왔을 때 따뜻한 느낌이라든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느낌, 이 공간이 안쪽이 네, 그래서 정말 호텔에 들어갔을 때 편안한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게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너무 건조하단 말이죠. 네. 그 건조함을 좀 없애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룸의 컨셉들을 생각해 보는 건데 테마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2층은 도시 테마로 갈 거야. 3층은 취향 테마로 갈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3층도 전부 다 프리미어리그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방 정도만 네. 좀 제발 과감하신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기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한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밖에서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빨간색 유니온잭이라도 좀 오리지널로 바꾸고 빨간색 페인트 칠을 하고 그 다음에 실내에 들어왔을 때 플랜테리어라도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방 2개 정도를 좀 잡아가든지 이렇게 해놔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지금부터 외부로 홍보 방향이 레이니포트 브리티시를 홍보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컨셉을 홍보한다는 개념으로 바꿔야죠. 컨셉. 네, 그래서 체험단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체험단을 오히려 안 쓰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왜냐면 체험단이 생산하는 DB가 우리에게 호가 아니에요. 다 똑같잖아요. 다 무채색의 공간 사진만 찍어서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생동감이 없어요. 뭔가 막 컬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예쁜 포인트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오브제가 막 또 좋은 거가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모든 체험단이 똑같은 사진을 올리고 있어요. 네. 사실 제가 체험단을 거의 안 썼거든요. 지금 블로그 도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0개 정도 여지껏. 네. 그게 이제 상위 노출이 많이 근데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거의 사실 체험단을 안 쓰고 있는데. 그 제가 이미지로 살펴봤거든요. 네. 이미지 검색으로 네네. 다 똑같아요 사진. 아, 그나마 예쁜 사진은 그거야. 눈 왔을 때. 아니, 좀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색깔이 좀 하얗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 포스팅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실내 사진 나오죠. 네. 또 똑같아요. 그렇네요. 네. 찍는 포스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포토존을 그 데스크 키 꽂혀 있는 거.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면 이 키 꼽는 거 룸키에.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사실 공간 창문이 보인다, 테이블이 있다, 의자가 있다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홀 중앙에 통 올리는 비 내리는 거 그거 그다음에 밖에 전화기 부스 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지. 난 너무 아까운 거지. 층별로 지금 네임 그 역할은 층별로 다른 역할을 줬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지하는 조리 공간, 그 다음에 1층은 이제 게스트를 맞이하는 공간, 2층, 3층은 룸인데 그것도 심지어 6개씩 룸이 있어. 그 다음 위에 가면 또 호텔처럼 라운지도 있고 스위트룸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스위트룸을 두고서 막 정말 우리는 저기서 해야 돼 막 이런 느낌이 들거나 201원 내 거야라든지 이런 게 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인테리어 비용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여기에 내 취향을 방마다 집어넣는 거죠. 이건 게스트룸, 이건 아이방 이런 식으로 그 느낌이 참 아쉬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명확한 컨셉을 방마다 잡아가면서 그 컨셉을 잡을 때도 이국적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이국적인 건 이국적인 게 아니에요. 상업적으로 이국적이지 않아요. 그건 낯선 거. 영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국적인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한 방 2개씩 이렇게 컨셉을 정해서 바꾸셨다고 했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고객한테 좀 알리려면 블로그 체험단 이런 거 외에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을까요? 저는? 그거를 이적으로 한다면 제일 좋은 건 릴스죠. 네, 릴스가 가장 좋은데 사실 더 좋은 건 뭐냐면 릴스를 만들고 싶게 만드는 콘텐츠들이 제일 좋죠. 근데 릴스를 만든다면 저는 지금 이게 보면 우리 세색에는 없는 게 있어요. 출중한 외모라고 말해요. 자, 내가 출중해봐. 그 올리면 다 릴스 거리야. 맞잖아요. 성예교처럼. 그럼 성예교가 그냥 뭐 필터도 필요 없어. 그냥 대충 찍고 오늘 날씨가 좋아 그럼 날씨가 좋은 게 100만 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뭐죠? 결국에 성예교 같은 거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그 레브를 가지고 찍을 거리가 없으니까 터트릴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 테이블보만 좀 해도 그 디저트를 가지고 먼저 예쁘게 보여준다거나 네, 또는 디저트를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네. 한다든가 이런 거가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예쁘고 신기하고 이러면 되게 많이 반응하거든요. 네. 네. 저는 오늘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 중에 진짜 많이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근데 제가 고객에서 갈 때는 사실 늘 어떻게 보면은 비교와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의 컨셉은 여기가 맞아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하는 입장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맞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선생님 반복해서 이야기하셨던 키워드 중에 생동감이 오늘 되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부분이 메이킹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요하겠다라고 느껴졌었어요. 여기가 진짜 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야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되게 살아있는 매장을 네. 만들려고 사실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할로윈 때는 할로윈 장식을 한다든지 뭐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다든지 네. 근데 그런 외부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제가 생각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이게 채운다는 게 네.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건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웃냐면 트리도 모노톤이야.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도. 제가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갑자기 빨간색 트리 하려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갑자기 초록색 나무에 빨간 트리가 너무 이 매장 그래서 블랙 트리를 찾아가지고 사실은 블랙 트리를 설치를 했거든요. 진짜요? 네. 아니 나는 이게 너무 네. 웃겼던 게 뭐냐면 전 세계 어떤 호텔이 크리스마스 때 여기 그 심하게 말하면 네. 그 유령 신부 있죠. 그 애니메이션 네. 팀버튼. 네. 그래서 맞아요. 그분이 아까 1층에서 엘리베이터 네. 앞에서 대표님 만나러 했는데 이분이 무슨 본인은 저런 코트 입고 다니시면서 왜 저러시지? 막 그랬었다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사전 조사한 게 그 레이니포트의 본 그 컨셉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잊지 마세요. 우리는 호우주의보가 있는 도시의 호텔이에요. 네. 그래서 그 호텔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 호텔만의 풍치, 정취를 느끼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남동 호캉스처럼 여기서 기념, 일도 느끼고 뭐 어떤 자잘한 이벤트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다른 세상과 다른 곳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카페라는 곳이 저 문 밖의 세상과 들어오는 순간 다른 세상이 되는 게 그게 고객들이 원하는 컨텐츠 거리의 핵심이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라디오를 나중에 들으실 분들이나 현재 이 라방에 참여하신 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손님들이 오픈한 다음에 오시잖아요. 누적이 안 된다는 건 누적될 거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누적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누적 상승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분들에게 밖에 나가서 말할 거리를 안 주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께 식상해지거나 그러니까 다시 올 거리를 또 새롭게 개발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건 외식 사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금치만 있는 거 아니라 베이스 메뉴고 이걸 바탕으로 계속 새로운 메뉴들을 시도하고 던지고 버리고 개선하고 만들고 계속 반복해요. 모든 영역이 다 그래요. 백화점에 입점되는 브랜드들조차도 수명이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화점이다라는 곳이 가져야 되는 명품, 그 다음에 로컬에 유명한 이제 족보 있는 브랜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계속 팝업 들어왔다가 정규 매장 들어왔다가 또 바꾸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지금 시대가 컨텐츠를 만들면 끝난 거예요. 이게 참 그놈의 컨텐츠 지금 컨텐츠 근데 오늘 이제 이 라디오를 들으시고 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그 다음에 꼭 지난주 방송이었던 구화 그 아타리 대표님의 것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만 들었다가는 이게 헷갈릴 수도 있다. 왜냐면 지난주에는 반대되는 네, 지난주 거 들어보셨어요?
지난주 내용에서는 이제 취향의 고집을 해야 철학이 생긴다 였는데 사실 정말 올바른 철학, 올바르다고 해야 될까요? 유효한 의미 있는 철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아웃인으로 보는 이 스토리 브랜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잡아볼게요. 여기는 취향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없어서. 네, 여기는 그냥 그 현재 그 매장 상태가 사람이야. 근데 아직 취향을 안 드러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고집 부릴 게 없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의 모습만으로 고집 부리면서 내가 세상에 먹힐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 너는 독특함이 없어. 나는 너랑 별로 그렇게 친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집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가능성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10몇 가지의 고집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아타리는 반대로 취향이 있어요. 여기는 살아있는 취향이 있는데 그 취향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더 고집을 더 부리면서 이 고집 부리는 내가 있다는 장소를 그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만나라 이런 얘기인 거고. 그래서 뭐 전 방송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들으세요.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이제 오늘 들어보셨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그 가게의 모습과 안에 있는 메뉴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오늘이 또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던 편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어떠셨어요, 대표님? 일단 너무 저희 매장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오셔가지고 제가 사실 좀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아웃인으로 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동안 저는 너무 매력적인 매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껍데기만 매력이 있었고 안에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었던 그런 매장이었다는 거는 좀 절감하게 돼서 조금 더 좀 고민을 해보고 좀 채워가는 노력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근데 지금 이렇게 만나서 또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런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꼼꼼하게 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신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녹음 꼭 다시 한번 복습 네, 해보시길. 그러니까요. 특히 뭐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진짜 다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들어보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저희 쪽 이야기 마무리를 좀 잠깐 할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난 매장 사업 안 하니까 나는 카페 사장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들 하세요. 근데 사장이라는 공통분모를 바라보면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사업의 기본기와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절세 미인으로 태어나도 요즘 시대 사람들이 미인을 안 쳐주면 미인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아웃인 관점이죠. 그게 고객 입장인데 돈은 이 사람들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쁘다고 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좋다라고 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남한테까지 이야기할 만한 그런 특수한 거리가 있는가가 모든 사업 영역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초적인 부분들을 계속 주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해주신 이야기들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복습을 해보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놓치기 쉽고 가장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 끝낼 거예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또 중요한 이야기였으니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저희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